보죠. 서로 다른 세 주머니 ABC가 있고 각 주머니 안에는 숫자 1, 2, 3, 4, 5, 6, 7이 하나씩 적힌 7개의 공이 들어있다. 얘네가 짝수가 되는 경우, 원래 근데 짝수가 된다는 건 뭐예요? 짝수 합의 짝수니까 이거나 아니면 짝수 홀수 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근데 얘는 뭐냐면 적어도 두 개가 짝수이면 되죠. 곱이 짝수라고 해서 모든 수가 짝수일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수의 곱이 짝수이면 둘 중에 하나만 짝수이면 되거든요. 무슨 말 이해되니? 가령 A하고 B만 짝수이면 C가 홀수여도 아무 상관없다는 거죠. B하고 C가 짝수면 A가 홀수여도 상관없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 다음에 A, B의 곱이 짝수니까 A, B 중에 적어도 하나는 짝수인데 나머지가 홀수가 될 수가 없죠. 이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두 숫자의 곱의 관점을 봤을 때 이게 짝수라면 A 또는 B 둘 중 하나 짝수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도 B 때문에 짝수가 되는 거고 얘도 A 때문에 짝수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경우의 수가 불가능하죠. 셀 필요 없겠네요. 맞아요? 그러면 짝짝짝만 세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예. 짝짝짝이 된다는 건 A, B, C가 진짜로 짝짝짝이거나 아니면 짝짝홀이거나 아마 이 위에서 이미 적어도 두 개가 짝수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죠. 자, 이 경우에는 짝수 잠깐만 7개의 공이 들어있고 그래요. 이 주머니가 다 다른 주머니잖아요. 하나의 주머니에서 꺼내는 게 아닙니다. 예, 주머니가 공의 구성은 다 똑같은데 이름만 다른 주머니 3개가 있는 거니까 그럼 이 경우에 3의 세제곱이라고 보셔야겠죠. 무슨 말인지 알죠? 앞에 주머니에서 어떤 특정한 짝수를 뺐다고 해서 뒤에 주머니에서 못 빼려는 법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얘는 홀수의 위치 때문에 3을 곱하면 시작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홀수는 4개 있잖아요. 짝수는 3개씩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108 되겠네요. 그래서 이 둘을 더하시면 135 이게 경우의 수가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예요? 홀수의 위치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다. 넘어가 되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9번 1번부터 10번까지의 번호를 하나씩 부여받은 사람 10명이 순서대로 원형으로 둘러앉아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숫자 게임을 한다. 1부터 그러니까 1번부터죠. 1번을 부여받은 사람부터 숫자를 말하는데 약간 369가 그런 느낌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냥 5를 포함한 숫자를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100의 자리든 10의 자리든 1의 자리든 5가 들어있으면 말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얘들이 말하는 숫자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알면 돼요. 1000을 말하는 사람의 번호라고 했는데 실제로 1000개의 번호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5가 들어있으면 말을 못하니까. 그러면 5가 들어있는 숫자만 빼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근데 저는 이런 식의 문제를 풀 때 뭐를 좀 추천을 드리냐면 숫자를 약간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 좋아요. 만약에 13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알겠죠? 근데 이 13 앞에도 사실 생략이 돼 있을 뿐 0이 무한개 있는 거고 여기도 0이 이렇게 무한개 있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1000을 제외하고 그냥 이런 문제를 풀면 애들이 막 한 자릿수, 두 자릿수, 세 자릿수 이렇게 복잡하게 간단 말이야. 그러지 말고 1000을 제외하고 1부터 999까지를 생각을 해보잖아.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러면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9가지예요. 5가 못 들어가니까. 0부터 9까지인데 5가 못 들어가니까 9가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9가지. 10의 자리도 9가지입니다. 1의 자리도 9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100의 자리나 10의 자리에 0이나 00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한 자리 자연수부터 개수를 다 세고 있는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만 이때 셋 다 0이면 자연수가 아니잖아요. 요것만 좀 조심하면 돼요. 하나를 빼줘야 돼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숫자는 여기다 다시 플러스 1 해주면 되죠. 이건 왜? 1000 더해주는 거예요. 1000을 빼놓고 센 거니까. 1000 4자리 숫자잖아요. 이해했어요? 예. 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0을 제외하고 있는 거고
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1000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결국은 729개의 숫자밖에 없다라는 걸 한 방에 알 수 있는 거죠. 이해되겠냐? 10명이니까 10으로 난 나머지가 중요한 거잖아. 9번이네. 이거 한 자릿수, 두 자릿수, 세 자릿수 나눠서 놈 손 들어봐 얼른. 있을 텐데, 그죠? 예. 근데 수를 이렇게 바라보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진짜 수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제가 생각하는 관점이 맞습니다. 나머지 자기 다 영어로 채워져 있고 그걸 생략해서 그냥 안 쓸 뿐이에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런 관점을 좀 바라보시면 훨씬 쉽게 풀 수 있다. 넘어가 되겠니 친구들? 예. 10번 기역부터 비읍까지 6개의 영역을 노란색을 포함한 서로 다른 6가지 세계 전부 또는 일부. 그러니까 전부 또는 일부가 쉬운 문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부 또는 일부는 쉬운 문제예요. 그냥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이런 관점이니까. 인접한 영역은 다른 색으로 칠하고 뭐 기역과 비읍은 다른 색으로 칠하고 디귿과 미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문제인데 제한 조건이 겁나 달려있네요.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노란색도 써야 되고 뭐 불편한 게 좀 한두 가지가 아닌데 분할을 잘해야 한다고 했잖아. 맞아요? 노란색이 꼭 사용돼야 되는데 지금 노란색에 관한 언급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도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선생님이 저는 분할을 어떻게 할 거냐면 디귿에 Y를 그러니까 옐로우란 얘기야. 알겠지? 노란색을 칠하고 미음에는 노란색을 칠하지 않는 경우 이거 하고 두 번째 디귿에 노란색을 칠하지 않고 미음에 노란색을 칠하는 경우 하고 디귿에 노란색을 칠하고 미음에도 노란색을 칠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분할하겠습니다. 이렇게 분할한 학생 있어요 혹시? 이 문제 풀 때?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네. 제가 분할하는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여기까지 생각했으면 문제 맞았죠? 네, 문제 90% 이상 푼 거거든요. 맞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머지 뭐 디테일은 하다 보면 좋아지기 때문에 분할만 맞게 했으면 거의 다 풀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리고 디귿에 노란색을 칠하고 했으니까 디귿에 노란을 칠하고 대신에 첫 번째 케이스는 미음에는 노란색이 못 온다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디귿 미음부터 칠하면서 갑시다. 자 디귿은 노란색이니까 경우의 수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잖아 이미 확정인 거잖아 이제. 근데 미음은 노랑을 칠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미음의 경우의 수는 5가지입니다. 노랑을 제외한 그러니까 노랑을 제외한 5가지 색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는 지금 이 노랑이 칠해진 상태고 얘는 뭔지 모르니까 1이라고 할게요. 5를 곱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뭔가를 칠했다는 얘기예요. 노랑이 아닌 뭔가를 이미 칠했습니다. 그리고 기역과 비읍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한다고 했는데 기역은 노랑도 아니어야 되고 1번 색도 아니어야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2번 색이라고 간주를 해보면 실제로는 4개 중에 하나 고른 거죠. 노랑도 아니고 1번 색도 아닌 거니까 4 곱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진짜 2번 색이 칠했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비읍이요. 기역과 비읍은 서로 다른 색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예. 비읍은 옐로우도 아니어야 되고 1번 색도 아니어야 되고 2번 색도 아니어야 됩니다. 그럼 3가지겠네요. 3 곱했으니까 여기다가 뭐 3번 색 칠했다고 합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왜냐면 미음하고도 인접해 있고 디귿하고도 인접해 있단 말이야.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다 제한 조건과 나 제한 조건은 이미 만족한 겁니다. 그럼 나머지만 칠하면 되죠. 니은하고 리을 칠하면 되는데 니은은 1번, 2번 옐로우가 아니어야 되고 3번도 아니어야 돼요. 그럼 두 가지밖에 안 되네요. 이해되죠? 예. 그 다음에 리을은 1번, 2번 옐로우 아니고 3번도 아니어야 돼요. 또 두 가지가 가능하네요. 그래서 얘가 240까지다. 당연히 이것도 240이죠. 뭔 상관이야. 이걸 또 곱하고 있는 친구들은 없죠? 예,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예. 이제 마지막 것만 세면 됩니다. 마지막 거는 옐로우니까 정할 필요 없어요. 이미 옐로우 정해져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면 기억을 칠할까요? 5가지. 그 다음에 비읍은 하나, 2개만 다루면 되죠? 그럼 4가지인가? 그죠? 여기 2번 왔다고 칠게요. 그 다음에 니은, 리을은 그러면 옐로우와 비읍 노란색하고 2번색만 아니면 되나 니은? 5, 4 하나, 둘, 셋 3개가 아니어야 되죠? 예. 그러면 3가지 마찬가지 리을도 3가지 그럼 180개입니다. 그래서 답은 240의 2배 더하기 180 하시면 되니까 660이다 이렇게. 아마 이걸 틀렸다면 그냥 분할 단계에서 틀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선생님의 분할이 무조건 옳은 분할이라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면 뭐 그렇진 않은데 높은 확률로 제가 옳은 분할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저는 어쩌다 분할을 미스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쩌다 분할을 맞추는 그런 느낌이잖아 지금. 분할을 잘 맞추시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분할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겠다 이런 거. 그래서 항상 그 처음에 경우에서 문제를 풀 때 상황을 쪼개는 단계에서 좀 신중하란 말 내가 진짜 되게 많이 했잖아. 왜냐면 일단 니네가 한번 쪼개잖아? 그럼 어떻게든 그걸 맞추려고 시도를 하지. 아 이거 망한 것 같다. 다시 나눠야겠다. 이렇게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나눌 때부터 조금 더 신중하게 일단 좀 되게 좀 멋지게 나눠보자 이런 느낌으로 문제를 바라보세요. 아시겠어요? 네. 덥냐 원처럼? 더워 졸리는 거 아니야? 더움 얘기하세요. 저 좀 더울라 해서 지금 난방 끌까 말까 고민 중이거든요. 13번 직선 도로망을 가진 6개의 지점. 야 그림을 보자마자 눈에 확 띄는 게 있잖아. 이거 어떤 새끼가 지웠어? 아, 물론 지운 게 아니고 없는 거죠. 그림을 보자마자 왜 B와 D는 연결이 안 돼 있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그런 생각이 들어야만 B와 D가 연결되었다고 치고 B와 D를 거치는 경우를 빼면 답이 나오겠다. 이런 생각 하게 되니까.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A에서 나머지 5개의 지점을 한 번씩만 들러서 A 지점으로 돌아온다고 했잖아. 지금 B와 D가 연결 안 됐다는 게 물론 중요한데 지금 보면 A의 관점에서 보면 B로도 갈 수 있고 F로도 갈 수 있고 C로도 갈 수 있고 E로도 갈 수 있고 D로도 즉 5개의 경로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다 어떤 점이든 갈 수 있단 말이야. 근데 B의 입장에서 D로만 못 가는 거야. D의 입장에서 B로만 못 가는 거죠.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인 거죠. 그러면 어차피 A에서 출발해서 뭔가 문자를 막 나열하겠죠. 그리고 A로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 뭘 하면 되냐면 A를 제외한 5개의 문자를 나열하는 게 지금 뭐냐면 여기가 연결되어 있을 때 답입니다. 근데 여기가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여기가 연결이 안 돼 있다는 말을 뭘 허용하지 않는다? B와 D는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죠. 갑자기 아는 문제가 돼버리지 않았어요? 전혀 모르는 문제처럼 생각했는데 그러잖아. B와 D는 인접하지만 않으면 상관없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B와 D는 이웃하지 않는 거구나. 그러면 5팩토리얼에서 B와 D가 인접하는 경우 2팩 곱하기 4팩을 빼시면 바로 답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풀려면 야 BD 연결되는 거 누가 지웠어? 이걸 발견하는 게 뭐 거의 처음이자 끝입니다. 이거 보시면 끝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지 졸리구만. 이제 저랑 같이 공부를 해본 친구도 알겠지만 저랑 같이 교재오답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면 교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문제를 푸는 방식을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야 시험지 해설을 받았을 때 아 씨발 이 말이구나 이러고 빨리 이해가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거기에 노출되는 게 거의 목적이에요. 저는 사실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뭔 책을 쓰든 딱히 여러분의 성취도에 상관이 없을 것 같은 느낌? 그래도 기왕이면 어려운 책을 쓰는 게 더 다양한 풀이를 보여주기 좋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를 좀 유심히 보자 이런 관점으로 좀 바라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알겠죠? 예. 그림과 같이 붙어있는 5개의 상자와 1부터 6까지 하나씩 적힌 6개의 공이 있어요. 색칠한 상자에는 짝수가 적힌 공을 넣을 수 없다. 오케이. 그 다음에 짝수가 적힌 공끼리는 이웃한 상자에 넣을 수 없다. 근데 한 상자에는 한 개의 공만 넣을 수 있다. 오케이. 어차피 다섯 개의 상자에 공을 모두 채우는 거니까 공을 다 넣는 게 아니잖아 지금. 그러지 않냐 아가들? 그치? 짝수의 공은 그러면 실제로는 3개를 다 넣을 수 없거든요. 자, 왜 그러냐면 이걸 위에서 한번 바라볼게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렇게 색칠이 돼 있겠지. 맞아 그치? 여기엔 무조건 홀수가 들어가야 되잖아. 자, 이때 짝수를 3개를 넣을 방법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짝수끼리는 이웃하면 안 된다면서요. 이웃하면 안 된다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짝수를 배치하는 기법이 이렇게 배치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배치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배치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배치를 하거나 4가지밖에 없습니다. 동의하시겠어요? 네. 그럼 그 중에 하나만 그려도 되겠죠? 4개를 굳이 안 그려도 되겠죠? 왜냐면 4를 곱할 거니까. 이게 짝수가 어떻게 배치되든 간에 나머지 홀수가 채울 거니까 아무 상관없다 이거죠. 경우에서가 동일하다 이거야. 알겠죠? 네. 그러면 짝수가 지금 3개가 있는데 2개를 뽑아서 짝수 자리에 채우면 되죠? 홀수는 3개를 다 넣는다는 거 아니야. 나머지 홀수로 자동 결정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맞아요? 그럼 홀수는 3개밖에 없으니까 3팩토리얼. 끝났습니다. 그럼 144개. 이해됩니까? 이것도 사실은 분할 제가 한 겁니다. 분할한 거예요. 4 곱했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서 다 똑같았기 때문에 그냥 4를 곱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넘어가 되겠죠? 155번.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이로 구성된 5명의 가족이 영화를 보려고 하는데 5개의 좌석이 있고요. A열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미 이웃해야 한다는 도 정해져 있고 B열에는 아버지, 어머니, 아이가 앉되 아이는 아버지, 어머니와 이웃하고 아이가 아버지, 어머니와 이웃하고 이게 엄청 중요한 조건입니다. 이런 무책임한 부모가 돼서는 안 되겠죠. 네. 아이는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 끼어 있어야 됩니다. 누구한테 민폐를 끼칠 줄 알고 제가 애들 키우다 보니까 근데 아무튼 그게 아이가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이웃하니까 옆에 아빠나 엄마 한 명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아이의 바로 앞좌석이 비어 있다고 돼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분할을 할 때요. 분할을 할 때 이런 생각을 하게 하네요. 상황은 아이가 B1이 뭐냐면 여기 1, 2, 3, 4 그냥 이름 정한 거예요. 제 마음대로. 구분되는 거니까. B5에 있는 경우와 아이가 B2하고 B4에 있는 경우와 아이가 B3에 있는 경우 3개로 분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좌석이 비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앞좌석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앉아야 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애를 가리면 안 되니까 비워놓는다 이런 얘기인 것 같거든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인접해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의 위치가 사실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어떤 위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분할할 수밖에 없다. 이것도 이렇게 분할만 하시면 정답률은 90% 이상 올라갑니다. 아마 맞춘 학생은 다 이렇게 분할했을 거예요. 네, 이럴 것 같고요. 자, i가 B1 또는 B5에 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어차피 이건 동일하잖아. 대칭 구조 때문에 2를 곱하면서 그냥 B1에 있다고 치세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 다음에 아이하고 B열에는 아버지, 그러니까 아이랑 아버지랑 어머니는 인접해서 앉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아빠 또는 엄마가 옆에 앉기만 하면 되거든. 글자 아니 얘들아? 다시 읽어볼까? 아버지, 어머니, 아이가 앉되 아이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만 이웃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잖아. 예. 그래서 둘 중에 한 명하고만 그냥 이웃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B열에는 근데 왜 이렇게 써놨지 내가? 3 아이가 B1에 왔어. 그러면 그러네요. 자, 아이가 B1에 지금 왔다고 간주했기 때문에 여기에 부모 중에 한 명이 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명은 이 셋 중에 하나가 올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이 셋 중에 하나 올 수 있는 걸 고르고요. 바로 옆에 자리를 선점하는 건 어차피 뭐 경우수가 1밖에 안 되는 거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부모를 안 치는 방법은 2팩인 거죠. 자리 두 개를 정한 다음에 부모 안 친 거예요. 이해했죠? 네. 그리고 이제 조부모를 앉게 할 건데 아이의 바로 앞에는 뚫려 있어야 돼. A1이 비어 있어야 돼요. 그럼 이때 이웃하는 방법은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3 곱하기 2팩 되는 겁니다. 계산하시면 72고요. 지금 이게 부모를 앉히는 방식이었고요. 이게 조부모를 앉히는 방식이었습니다. 다 이해하시죠? 다 이해되시죠? 네, 좋아요. 두 번째, i가 B2 또는 B4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B2에 앉다고 치자고. i는 이제 B2에 앉은 거야.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2를 곱하면서 시작하면 되고요. i의 왼쪽 오른쪽 즉 1번 아니면 3번에 부모가 앉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분할하기 귀찮아서 그냥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셌어요. 그 다음에 애 옆에 아무도 안 앉은 경우만 빼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더 편하죠. 부모 앉힌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요 2번 앞에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웃해서 앉아야 되니까 3, 4하고 4, 5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2 곱하기 2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80까지가 나옵니다. 자, 다음 i가 B3인 경우를 가봅시다. i가 B3다. 이건 뭐 경우에서 한 가지니까 뭔가 곱하면서 시작할 필요는 없고요.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앉는 거 4 곱하기 3에서 애 옆에 둘 다 안 낳는 경우는 1호에 앉는 게밖에 없거든요. 1호 두 개만 빼면 돼요. 이게 부모가 앉는 경우고 여기 앞자리에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 못 앉잖아요. 그럼 1, 2하고 4, 5밖에 못 앉죠. 그래서 2 곱하기 2 팩토리얼 하시면 40개 되고요. 이거 다 더하시면 192개입니다. 그리고 푸는 과정을 보시면 왜 이렇게 분할했는지 바로 납득하게 되죠. 다 다르구나. 여기 앉을세 여기 앉을 여기 다 다르구나. 바로 납득하게 되죠. 네. 그래서 물론 마음이 급한 건 제가 압니다만 문제를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분할을 시도하셔야 돼요. 문제가 길다고 자세히 읽어보지도 않고 막 분할 시도하면 안 된단 말이야. 왜냐면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다 파악한 상태에서 풀어야 되니까. 노잼 죄송합니다. 집중. 16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되게 잘 나오는 문제인 거 아시죠? 그죠? 예. 뭐 기름값을 아끼려고 갑자기 한 차에 타자 막 이런 거 있잖아. 예. 그랬을 때 경우의 수 구하는 건데. 자, 상황 다시 한번 볼게요. 6명이 7인승 자동차 A, B에 3명씩 나누어 타고 여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7인승 자동차 2개가 있었는데 거기에 3명씩 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숙소에 도착한 다음에 근처를 돌아다니는 거니까 좀 좁게 타도 되잖아. 그러니까 차 한 대 세워놓고 6명이 한 차로 몰아타자. 누구를 몰아타자?
A의 뭐라고 타자고 했으니까 경우에서 2를 곱할 필요는 없겠네요. 그죠? A의 모두 타기로 하였다. A의 운전자는 뭐 자기 차니까 그랬죠. 예, 본인이 그냥 운전을 하고 나머지 5명은 이민을 왔는데 첫날 자동차 A에 탔던 2명이 모두 첫날과 다른 자리에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러면 학생들이 그러면 운전자 제외한 나머지 2명은 첫날 어디에 앉았지? 이거부터 생각하거든? 근데 그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첫날과 다른 자리에 앉는 경우의 수를 세라는 얘기잖아. 첫날 어디에 앉았냐를 하기 시작하면 좀 얘기가 다른 거지. 처음에 어디에 앉았냐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처음에 앉았던 자리가 아닌 자리에만 앉으면 되는 거야. 내 말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면 다른 자리만 앉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도 위치가 있어야겠는데? 없으면 안 되겠는데? 그냥 세봅시다. 네. 일단 운전자는 고정이죠. 그죠? 네, 운전자는 고정이고 A 승용차에 운전자랑 2명이 있잖아요. 이 2명이 처음에 어디 앉았냐? 그죠? 네. 이거를 정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얘기 잘못한 것 같아요.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정해야 다른 자리에 앉는 거 알게 되니까. 상관이 있나 없나? 아직도 약간 아리까리한데 정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빈자리 몇 개 있어요? 6개 있는데 지금 뭐 보조석이 어쩌고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냥 어떤 자리든 구분 안 되는 자리가 없잖아요. 전부 다 다른 자리가 구분되죠. 그럼 그냥 1, 2, 3, 4, 5, 6이라고 그냥 좌석 번호를 제 마음대로 이렇게 정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첫날 나머지 2명이 어디에 앉았냐의 경우의 수가 6 곱하기 5에 30까지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했죠? 예. 네. 그리고 여기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그냥 모든 경우의 수거든요. 이 6 곱하기 5가 그냥 사실상 모든 경우의 수인 거죠. 그냥 아무렇게나 앉는다. 그러니까 첫날 어디 앉는다 정한다 이런 관점이라고 봐야 되나? 그냥 모든 경우의 수야. 무슨 말이냐면 이 6 곱하기 5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말한 게 맞아요. 네. 말하다 보니까 갑자기 깨달음 얻었어요. 이 6 곱하기 5가 처음에 이 2명을 A, B라고 하면 여기 앉히고 여기 앉히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어차피 새로 자동차를 탈 거잖아. 그렇잖아. 그럼 얘들한테 자유롭게 앉아봐 라고 했을 때 얘들이 새롭게 앉은 경우의 수가 6 곱하기 5라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앉다 보면 원래 전날 어디 앉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자리에 다시 앉는 거 본인만 알겠지. 그 자리에 다시 앉을 수도 있고 안 앉을 수도 있잖아. 무슨 말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얘들이 원래 자리에 앉는 경우만 제거할 건데 사람이 2명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복잡한 생각하지 말고 한 명이 원래 자리에 앉는 경우. 한 명이 원래 자리에 앉으면 몇 가지예요? 나머지 한 명은 5가지 자리를 고를 수 있잖아. 제 말 잘 들어야 돼요. 한 명이 원래 자리에 앉는 경우가 나왔어요. 한 명만이라고 안 했어요. 왜냐면 합집합의 연속에서 쓰려고 하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2명 중에 한 명이 자기 자리에 앉는 경우는 5가지야. 왜냐면 나머지 한 명은 그냥 제한 조건이 없이 자유롭게 앉으면 된다는 얘기거든. 이해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이 원래 탔던 자리에 앉는 경우도 5가지죠. 그잖아. 근데 이렇게 세면 둘 다 자기 자리에 앉는 경우가 중복해서 세지겠잖아. 맞아요. 그건 어차피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이 한 개를 빼면 돼요. 그러면 21개가 되죠. 결국 이 21개라는 경우의 수는 그냥 처음에 자동차 A에 있던 운전자를 제외한 2명이 자유롭게 막 앉았는데 둘 다 첫날 탔던 자리에 안 나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지. 맞아요. 그리고 이 숫자는 처음에 이 사람들이 어디에 앉아 있는가를 고려했어요? 고려하지 않았어요? 고려하지 않았죠. 처음에 제가 한 얘기가 맞아요. 예, 중간에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이해하시겠죠? 처음에 어디에 앉았느냐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그럼 21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4명이 더 추가로 앉아야 되냐? 3명만 추가로 앉으면 되잖아. 또 3명이 추가로 앉다고 하면 물론 4P3 해도 되는데 근데 이런 경우에 저는 어떻게 하냐면 3명 있잖아. 투명인간 친구 한 명 있다고 생각해. 안 보이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4명 안 치면 돼요. 4 곱하기 3 곱하기 2 한 거하고 결과는 똑같습니다. 한 명일 때만 하는 거야. 막 하지 말고 알겠지? 그래서 504가지가 됩니다.
이 투명인간 한 명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4 곱하기 3 곱하기 2로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지금 푸는 과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운전자를 제외한 2명이 첫날 어느 자리에 앉았는가는 딱히 중요하지 않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좀 잘 써먹어. 생각보다 좀 유혹이긴 하니까. 물론 내가 이제 겹치지 않게 분할하라고 해서 안 겹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건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뭐 2개가 겹치는 거 정도는 사실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여의치 않으면 3개 정도까지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근데 4개가 겹치는 건 조금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근데 뭐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그거밖에 방법이 없을 수도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이거 워낙 간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만약에 여기 이 부분을 분할해서 풀려고 한다면 어떻게 풀게 되겠냐? 한 명을 A라고 한 명을 B라고 하면 A는 자기 자리에 앉고 B는 자기 자리가 아닌 경우에 앉는 경우, 뭐 이런 식으로 분할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더 불편하다고. 이게 더 편하지 지금. 그잖아. 예. 그러니까 적당히 잘 섞어 쓰시면 오히려 더 편하게 풀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18번 볼게요. 4자리 자연수에서 1000의 자리의 숫자를 A, 100의 자릿수를 B, 10의 자릿수를 C, 1의 자릿수를 D라고 했을 때, 야, 이런 거 완전 땡큐야. 무슨 말이야? 대소관계는 출제자인 내가 정할 테니 너는 그냥 뽑기만 하렴.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M은 뭐가 되냐면 10C4가 되죠. 210까지. 이해하겠니? 맞잖아. 서로 다른 4개의 숫자를 쓰는 거잖아. 그럼 0부터 9까지의 10개의 수 중에 그냥 4개를 뽑기만 하면 된다고. 근데 선생님 0은 제곱자에 못 오잖아요. 이 구조를 봐봐. 0이 어떻게 여기 제곱자 오겠냐. 자동으로 안 와요. 그냥 10C 하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만 물어보면 서운하니까 지금 이것도 물어보고 있잖아. 이 경우에는 10C4를 처리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지. 0이 뽑히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0이 무조건 A의 위치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맞아? 그래서 N은 그냥 뭐가 되는 거예요? 0을 애당초에 뽑을 수 없으니까 9C4가 되는 거죠. 이해하겠니? 네, 4분이에요. 이런 거 아주 쉬운 거예요. 대소관계가 결정돼 있으면 얘가 알아서 순서 맞춰서 넣을 거니까 니는 순서 없이 뽑기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넘어가겠습니다. 20번은 사실 워낙 유명한 문제라서 틀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 없는 책이 거의 없을 정도 아닌가? 거의 그 수준이죠. 그 수준이고, 사각형의 개수를 구하면 사각형은 원래 윗변 2개랑 아랫변 2개가 있어야 돼요. 평행하냐 안 평행하냐 이걸 떠나서. 근데 여기서 이제 다 평행하니까 윗변 아랫변 평행하게 골라지겠죠. 자, 사각형 만들 때 이 영역에서만 만들 수 있고요. 이 영역에서만 만들 수 있고 이 영역에서만 만들 수 있다 라고 자칫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 사각형은 이렇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사각형 얘기하는 거야. 이해하겠니?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그럼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도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야? 이 6가지 케이스 말고 없죠. 더 이상 사각형을 만들 수 있는 케이스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차분히 잘 더하시면 되는데 좀 귀찮긴 합니다. 일단 얘를 1번, 얘를 2번, 얘를 3번, 이 영역에서 만들어지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길게 나오는 거를 뭐, 몰라. 그냥 이제 동그라미 치면서 할게. 헷갈리니까. 알았지? 자, 일단 여기서 만든다고 간주해보자. 그러면 여기 4개의 직선 중에 2개를 뽑아야 되고, 여기 3개의 직선 중에 2개를 뽑아야 되잖아. 이거를 4C2 곱하기 3C2라고 볼 수 있겠지? 맞아? 네. 그래서 4C2 곱하기 3C2. 그 다음에 여기서 뽑는다고 하면 3C 곱하기 3C가 되겠네요. 여기서 뽑는다고 하면 다시 4C 곱하기 3C가 되겠네요. 더하기. 색깔 바꿔서 할게요. 이렇게 해서 사각형 만든다고 하면 3C 곱하기
4C 1 곱하기 3C 1이죠. 왜냐면 제가 아까 무슨 사각형 얘기했냐면 뭐 이런 거를 하나 예로 들어볼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거 하나를 뽑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하나를 뽑은 거잖아. 아니, 여기 아니. 이거 하나를 뽑은 거잖아. 그리고 이거 하나를 뽑은 거고 이거 하나를 뽑은 거예요. 무슨 말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뽑는 방향이 이제 세 군데예요. 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3C 2 곱하기 4C 1 곱하기 3C 1 이게 되는 거죠. 이해되니? 이해돼? 이번 이쪽에서 뽑아볼게. 그러면 3C 2 곱하기 3C 1 곱하기 4C 1 또 되는 거고 똑같죠? 예. 그 다음에 이쪽에서 뽑게 되면 4C 2 곱하기 3C 1 곱하기 3C 1이 되겠죠? 이해되겠죠? 예. 윗변 아랫변 그다음에 양 옆에 이렇게 따로따로 뽑는다고. 예. 그냥 저 그려놓은 빨간색 사각형 보시면 알아요. 그냥 이것만 차분히 더하시면 답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워낙 많이 알려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틀리면 안 된다. 저 약간 안 나왔던데요? 아니 뭐 안 나올 수도 있죠. 꼭 나온다는 뜻이 아니라 굉장히 높은 확률로 나와요. 예. 그러니까 나오면 반드시 맞춰줘야죠. 시험을 잘 보는 방법은 나올 가능성이 높은 문제는 당연히 풀 줄 아는 상태로 스탠바이를 하셔야 돼요. 시험장에 들어가가지고 이럴 줄 몰랐네. 뭘 이럴 줄 몰라. 이미 알았잖아. 공부하기 싫어 안 한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 누가 봐도 나올 것 같은 문제를 공부 안 해놓고 나왔다고 서운하다고 하면 되겠어? 당연히 공부해놔야지 그런 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건 100% 맞아야 돼요. 100% 맞고 시험을 진짜 잘 보려면 나올 것으로 강하게 예측되는 문제는 당연히 다 맞아야 되고 안 나올 것이라고 생각해 문제조차도 거기서 해결해서 맞춰야죠. 그래야 진짜 시험 잘 보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와 이거 좆됐네 어떡하지? 망한 것 같은데? 이거 본 적도 없는데? 근데 그거를 거기서 풀어내면 되게 좀 잘하는 거죠. 아시겠죠? 자 21번 집합 A가 1, 2, 3, 4 원소를 갖고 있고요. 이거 지금 왜 질문하는 거야 지금? 이제 집합 끝났다 이거야? 집합에서 많이 했잖아. 집합에서 많이 했어 우리. 여기가 X 뭐 얘가 A라고 하고 얘가 X라고 하고 얘가 Y라고 하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니까 여기 1번 여기 2번 여기 3번 해가지고 이 친구들한테 야 1번 갈래 2번 갈래 3번 갈래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3의 4제곱이 모든 경우의 수예요. 맞아요. 그런데 2의 4제곱을 빼셔야 됩니다. 2의 4제곱을 빼는 까닭은 뭐냐면 모든 원소가 2를 선택하지 않게 되면 X와 Y가 같은 집합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서로 다른 두 집합이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진 부분 집합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81-16 하시면 되니까 65다. 이렇게 쉽게 답이 나오고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23번. 3연체 ABCD의 6개의 모서리 전부 또는 일부를 골라 색을 칠하려고 한다. 4개의 꼭지점이 모두 연결된 경우의 수는? 이게 전부 또는 일부를 고르는 거니까 그죠? 야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다리 문제하고 좀 비슷한데 무슨 말이냐면 너네 이런 문제 본 적 있잖아. A, B, C 요 가운데 뭐 D 이렇게 해가지고 이 4개의 섬 사이에 3개의 다리만 놓아 모든 섬이 연결되게 하려고 한다. 이런 문제 본 적 있죠? 몇 개냐?
그럼 답은 16개. 근데 이때 그런 생각이 들잖아. 다리를 놓을 수 있는 곳은 이렇게 6개가 있단 말이야. 맞아요. 예. 6개를 다 놓으면 되지. 3개만 넣으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인 거잖아. 그러니까 모서리를 칠할 때 이 꼭지점이 다 연결되려면 모든 모서리를 다 칠하면 당연히 연결되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모든 점이 다 연결되게 해야 되는데 모서리의 개수가 제일 적으면 몇 개일까? 이 생각을 하게 돼야 되죠. 모서리 제일 적으면 3개입니다. 2개 가지고는 연결할 수 없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 문제의 분할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서리가 3개일 때, 모서리가 4개일 때, 모서리가 5개일 때, 모서리가 6개일 때 하시면 되는데 근데 섬 지우지 말자. 섬 이때 6C3 하면 답이 안 됐었잖아요. 근데 왜 닮아있다고 했냐면 이렇게 고리를 형성하게 되면 얘가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서리 3개를 선택할 때 이 위에서도 이렇게 3개를 선택하게 되면 얘가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3개를 선택하게 되면 다 연결되잖아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졸라 비슷하잖아요. 엄청 비슷한데 진짜? 그죠?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만든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예. 그러면 새 모서리의 경우에는 6C3 자유롭게 뽑으면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각 면이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4가지만 빼면 되겠죠. 근데 이게 딱 16가지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그 4개의 섬을 연결한 문제하고 똑같은 거야. 그죠? 그 다음에 6C4는 야 4개를 골랐는데 연결이 안 되는 게 가당키나 하냐? 안 될 수가 없어요. 6C5도 마찬가지고 6C6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냥 16 더하기 15 더하기 6 더하기 1 이게 답입니다. 38.